네, 안녕하세요. 함께 성장하는 일상 랑남부동산 플러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일요일에 일하는 게 참 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자영업자들, 개인 일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공감을 하시겠지만, 사실 뭐 평일이든 주말이든 크게 다를 게 없거든요. 오히려 이제 제일 바쁠 때가 토요일인데, 일요일은 그래도 이제 아직까지는 공식적인 일정이 없다 보니까, 그래도 뭐 내일 유튜브 올릴 거를 좀 준비한다고 이렇게 출근을 해서 뭐 간단하게 찍고 또 편집을 해서 올리곤 합니다. 그래도 이제 뭐랄까요, 이날만큼은 오늘만큼은 좀 자발적으로 나온다는 느낌일까요? 매일매일이 자발적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평일 같을 때나 토요일 같을 때는 뭐 일을 해야 되니까 누구나 일을 하니까 좀 나가는 느낌이라며, 오늘은 그래도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자발적으로 하는 느낌이라서 이상하게 마음이 또 편하기도 합니다. 다른 분들도 그런 건지 아니면 뭐 또 저 혼자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확실히 뭔가 상황에 의해서 내가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조금 더 뭔가를 만들어 나갈 때 그런 활력이 생기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는 대구 부동산 흐름이 참 좋지만은 않다라는 이야기들을 늘 해왔습니다. 그런 이제 거래량의 변화들, 뭐 이런 것들이 체감되기 시작한 게 아마 9월 말, 10월쯤부터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이제 추석 전후로 해가지고 그런 내용들의 영상들을 좀 많이 찍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점점 더 하반기는 좀 안 좋긴 하다, 이런 것들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제가 집을 구매하려는 분들이 어떤 식으로 행동 요령을 잡으면 좋겠느냐, 이런 영상들도 꽤 많이 올린다, 그쵸? 그랬을 때 이제 기억나는 표현 중에 한 개가 이제는 정말 싼 게 없어졌다라는 표현을 많이 썼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 딱 싼 거를 집중적으로 노려보자, 이렇게 말할 만한 게 좀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최대한 많이 오를 수 있을 만한 것에 집중을 좀 해야 되고, 사실상은 다시 한 번 더 올라간 집주인들의 가격에 우리가 그나마 기회를 노려본다라면 한 가지밖에 없다. 이제는 정말 내가 어떻게 노력하는가에 따라서 너무 많이 달려있기 때문에 절충이나 협상 시도를 많이 해야 된다, 이런 말들을 주로 언급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 최근에 어떤 실거래가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더 그런 행동 요령을 정립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지금이 11월 달 초를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10월 15일쯤부터 해서 오늘 일요일 11월 5일까지 거래된 실거래 내역을 한번 들고 와봤고요. 거기에서는 가격이 높은 순서대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낮은 순서대로 봤을 때는 사실 절충이 좀 된다 하더라도 이 금액 구간이 적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좀 적죠. 그래서 큰 물건들이 실제로 어떤 가격에 거래가 되었고, 그리고 제가 따로 이렇게 호가, 지금 네이버 부동산에 등록되어 있는 매물들을 최저가 기준으로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좀 표시를 해서 지금 실거래 내역과 얼마 정도 차이가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높은 가격을 거래했던 것은 수성 SK 리더스 뷰이네요. 15억 정도의 거래가 되었는데 전용 면적은 꽤 큰 곳이었습니다. 같은 평수에서 호가 최저가는 중층일 때 14억 5천 정도인데, 여기는 정말 이제 층수가 큰 차이를 좀 만들어내는 곳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실거래가가 좀 더 높긴 하지만은 44층이 거래된 상황이기 때문에 뷰 차이가 정말 크게 작용할 곳이죠. 그래서 누가 사실 사더라도 이왕이면 뭐 당연히 더 싸게 사고 싶긴 하겠지만, 그게 깎이지 않는 범위라면 5천만 원 더 주고 확실히 뷰 나오는 곳을 노리는 게 맞다, 사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 거래됐던 건 만촌 삼성 그린코어 에듀파크입니다. 흔히 만삼 지역에서 또 선호하는 2019년식 아파트인데, 역시 좀 큰 평수이다, 그렇죠? 지금 거래 금액이 큰 것들은 아무래도 평수가 좀 큰 거일 수밖에 없겠구나. 15억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호가가
저층일 때 16억부터 나오고 있는데 조금 더 중층 이상이라고 할 만한 매물이 15억 정도에 거래됐으니까 확실히 이것보다 호가가 좀 더 높았을 거고 절충이 좀 많이 된 게 아닐까 정도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수성 코오롱 하늘채인데 11억 8천에 거래가 되었어요. 역시 큰 면적이고요. 12억 2천부터 나와 있는 매물인데 절충은 좀 더 많이 진행되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뭐 지금 한 3개 정도 봤는데 절충이 대체로 좀 됐지만은 수성 SK 리더스뷰, 확실히 부자 아파트, 상징성 있는 아파트는 잘 버티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긴 하다, 그렇죠? 지금 호가 뭐 10억 5천 고층이 있는데 역시 실거래가는 중층 이상일 때 10억 6천 정도로 거래가 된 내역도 있었고요. 이 안 좋은 시장에서도 참 빛이 나는구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버머라운 프라이빗 2차 84 타입이 처음으로 나왔어요. 15억 5천일 때 중층 이상이 거래가 되었는데 현재 매물은 저층부터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확실히 이런 것들이 좀 거래가 되고 나면은 여기 주인들은 아주 급한 게 아닌 이상은 나도 이거 이상은 받고 싶다, 이거 거래됐으니까 더 받아야지,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전해 듣는 말로는 부동산 사장님들이 최대한 실거래가 신고를 늦게 한다라고 해요. 보통 요즘 같은 시기에는 거래가 워낙 안 되다 보니까 최대한 실거래가 신고를 빠르게 해서 우리 거래되고 있어요를 어필을 하기 마련일 건데, 수성구 아파트처럼 좀 상대적으로 좋은 곳이라면 오히려 집주인들이 올려버리다 보니까 거래가 좀 덜 되는 경향이 있어서 신고를 좀 늦게 한다고 합니다. 뭐 그런 썰이 있긴 한데 이런 것들도 어쨌든 호가보다는 낮게 좀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빌리브 스카이는 아직 2년 만기를 좀 덜 채웠다, 그쵸? 덜 채운 시점에서 거래가 하나 떴는데 지금 매물 자체가 없는 상황이고요. 10억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84 타입이 한 8억 정도부터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요거는 괜찮은 가격이다 정도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이게 이제 48평짜리 물건인데 단순히 뭐 비교해볼 만한 걸 찾아본다 하더라도 남산 롯데캐슬 센트럴 스카이가 38평일 때 9억 중반의 실거래가들은 참 잘 찍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 거 다 고려해보면 이런 건 정말 싸게 샀다 뭐 정도로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고, 아니면 뭐 직거래라든지 뭐 다른 거래라고도 볼 수 있는 상황이겠죠. 층수도 아주 좋네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한 7억 정도 선까지 거래된 것들을 쭉 한번 들고 와봤는데 뭐 빠르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힐스테이트 황금동 골드캐슬 옆에 있는 거죠. 거의 한 11억부터 호가가 나와 있는데 저층부이긴 하지만 10억 거래가 되었고요. 가든하이츠 3차도 저층부가 11억부터 나와 있는데 9억 5천에 거래했습니다. 확실히 이런 것들은 뭐 정말 깎이기 힘든 범사 지역이다 정도로 해석을 해보는데, 직전 실거래가 대비 높은 금액이긴 했지만은 호가 대비는 또 많이 낮은 금액이기 때문에 확실히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좀 만족할 만한 거래가 아니었을까. 다만 이제 버머 센트럴 프루지오나 이런 최신축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리 잡아 나간 게 얼마 안 되잖아요. 그래서 호가와 실거래가 차이가 별로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만촌 삼정 그린코야도 파크 역시 마찬가지고, 라온 프라이빗 이런 것도 2016년 준신축급 이상이죠. 골드 클래스 역시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리고 뭐 힐스테이트 황금 에포레 다 호가와 실거래가가 비슷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오히려 해석을 해볼 때는 뭐 싸게 못 샀다 이런 느낌보다도 호가 자체가 아직 좀 높게 부르는 상황이 아니다, 가격이 그냥 이제 밑바닥부터 좀 다져 나가고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정도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버머수 화성 파크드림 S도 마찬가지고요. 수성 알파시티 동아 IWC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체로 호가보다 싼 실거래가 내역들을 보여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꽤나 큰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우리 람보풀 교육생 분들도 어떤 이제 내 집을 잡고자 하시는 분들이 절충을 시도했을 때 꽤나 잘 되는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매수하기도 하시고 뭐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단연코
협상을 좀 잘 진행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이 협상을 잘 진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정답은 너무 쉬운 겁니다. 내가 관심 있는 아파트부터 정하고요. 여기에 내가 살 평수에 얼마 정도 가격을 원하는지를 내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그 가격을 던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보통 하는 행동은 그냥 주인한테 얼마까지 깎아 줄 수 있으세요? 근데 그게 당연히 마음에 안 들겠죠. 이 생각 차이가 있을 거니까.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에이 별로 안 깎아주네 이러고 많은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데, 선택은 사는 사람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선택지만 충분히 있다면, 그리고 확실한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을 던져줌으로써 집주인들이 선택하게끔 할 만한 것들을 잘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공부의 목적은 또 그런 데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집을 매수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올해 하반기를 잘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월요일이 또 새롭게 시작이 됐는데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내일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